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녁 맛있게 드셨으리라 믿고 한번 또 저녁 타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그 삼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오고 가고 있고,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분 중에 있더라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분이신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분.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과연 그런 건지, 아닌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 주식에 관련된 노하우가 있거나, 지식이 있다거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참 말하기가 힘든데 참 난감한데요. 이 주가 예측이 정말 힘들어요. 다 틀립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맞춘 놈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큰 방향과 흐름은 어느 정도 캐치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당장 일주일 후도 예측이 어렵다. 진짜 말 그래요. 일주일 후도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삼성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인데, 윤성모 씨네 보니까, 이번에 인터뷰를 한번 잠시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도 하고 있고, 지난해는 인플레로 인해서 거의 한 500bp 가까이 금리 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인플레가 잦아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누적된 경기 영향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죠. 관건인데 경기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일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직후에 성명을 내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 또 올린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밝혔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금리는 4.75에서 5에서 5.25로 변경됐어요. 5에서 5.25%로 변경이 됐고,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는데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밟은 것입니다. 베이비 스텝 0.25%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다만 성명서에는 그 연준의 입장 변화가 포착이 됐고 FOMC에서 성명에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를 없애고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한 정도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거의 끝나간다는 점을 시사를 하더라고요. 다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죠. 당분간 금리 인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센터장은 그래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싸우고 있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지만은 낙수 효과가 이제 제한적이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동상이몽에 의해서 5월 증시는 잘해야 중립 그 수준으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게 윤 센터장의 설명이네요. 그리고 5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로 2300에서 2600을 제시를 합니다. 동시에 이제 sell in May 아까 전 시간에 했죠. sell in May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달 국내 증시가 2500선을 돌파한 상황이기에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sell in May. 그래서 좀 질의응답으로 나갑니다. 그럼 5월 코스피의 상단과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 수출일 것이다. 한국 수출 4월이 마이너스 14, 5월이 마이너스 20%로 5월의 바닥을 이제 찍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5월을 바닥으로 이제 4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의 개별 흐름,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흐름을 감안하면은 예상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수출과 동행하는 건 이익 전망치다. 이익 전망치 역시 2분기가 바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바닥만 확인이 되고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다운사이드가 없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그 부분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나타날 것 같고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하죠. 그럼 1분기 실적 평가랑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냐?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다들 선방한 것 같고 물론 워낙 반도체랑 석유화학 쪽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 코스피를 보면 안 좋은 건처럼 보이지만은 개별 기업으로 보면 실적은 잘 나온 것 같다. 2분기가 실적 바닥이 될 것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대폭 밑돌지 않는 이상 큰 어닝 쇼크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이미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에 결국 3분기 이후에 얼마나 바텀 아웃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앞세우면서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일부에서는 과열 우려까지 넣기도 했는데 에코프로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 물어보니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워낙에 부진했었죠. 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팔고 수급의 공백 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쪽은 그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 수혜도 있었고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어. 여기에 자동차 수출이 역대급으로 성장하다 보니 모든 여건이 좀 맞물렸던 것 같다. 그럼에도 과열이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에코프로의 경우 지주사예요. 지주사인데 지주사는 자회사 가치 적게는 한 30%에서 많게는 70% 할인을 받는데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았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니까 과열이 섞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정상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 업황 둔화로 2분기의 실적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대표 반도체인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냐? 물어보니 단기 실적보다는 분명히 수급 상황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일단은 감산이 생각보다는 광범위하고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3분기 이후 재고 감소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연말에는 충분히 8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8만 전자. 2차 전지 이후에 국내 증시를 주도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장 가시성이 높은 업종들을 추천해달라 했더니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종료 혹은 종료 이후의 시점인데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 후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9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그 기간 주도주를 살펴보니 대부분 방어주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어주가 섞여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 이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 같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키 컨텐츠 관련주, IT, 하드웨어 업종 전망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업종을 꼽아준다면은 디스플레이 쪽은 수급성과 중국에 치이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 안 좋을 것 같다. 은행주들도 펀더멘탈은 견고한데 상대적으로 유사기업 그룹도 있죠. 유사기업 그룹들이 고전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정도 섹터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으로 이제 하회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신용거래 문제가 큰 폭으로 불어났죠. 그 증권사에서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그 투자한 비투 거래의 비중을 뜻하는 신용 잔고율이 10%를 넘는 종목이 올해 들어서 곱절로 늘어났죠. 이 비투 급증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냐 물어보니까 신용거래가 높은 종목들이 과거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급이라든가 혹은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을 때 투매가 나타났는데 이 레버리지 거래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갖고 있는 돈 이상의 부채를 일으켜서 산 종목들이고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심리적인 그 저항선 이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투매가 이루어집니다. 또 투매가 또 투매를 일으키는 위험부담이 있고 지금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다들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먼 미래의 수익을 주가에 반영하는 종목들인데
실적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증권사 뭐 애널인가요? 뭐 리스트센터니까 하여튼 뭐 센터장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뭐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삼성의 의견은 8만전자는 간다. 8만전자는 간다. 저도 한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해요.